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분야별로 세상을 리딩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넷플릭스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는 HR 시스템의 관점을 워크데이 코리아의 송다현 밸류 매니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AI가 기업 운영과 비즈니스에 접목되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HR 관점에서도 새로운 챌린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하나의 스킬로 본다면 앞으로 비즈니스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이런 새로운 스킬이 또 생긴다면 이게 우리 기업에 필요한 스킬인지 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갖춰야 될 그럼 스킬은 무엇인지 그 스킬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인재는 기업 내에 존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부족한 스킬이 있거나 스킬 부분을 어떻게 충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외부에서 채용을 할까? 뭐 내부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을 리스킬링, 업스킬링을 시킬까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이제 HR 부서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 구성원들은 어떤 스킬셋이 필요하고 그럼 그 스킬셋이 우리가 현재 얼마큼 있으며 없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거를 일단 HR 부서도 그런 뭔가 있어야겠네요.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저희가 역량은 이제 직무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기업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스킬적인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관리를 이제 아무래도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 직원 구성원들의 이런 다양한 기술들, 스킬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 직원은 지금 HR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AI 관련된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기업 내에서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시성이 생기게 되면은 더 유연한 조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영상에서 언급된 AI 스킬셋을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프로세스인데 워크데이 HR 서비스는 이를 위해서 AI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스킬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측면이 중요한 건데 이런 직원이 스스로 이제 본인의 프로필에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등록을 하면 그런 스킬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스킬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런 스킬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머신러닝이 추천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는 그 스킬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또 내부에 또 다른 동료는 누가 있는지 네. 연결까지 시켜주는 것도 머신러닝이 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을 커버하게 됐는데요. 네, 그런 멘토도 추천을 해주고 혹은 뭐 같은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또 제안을 해주면서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직무에 얼만큼 내가 다다랐는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본인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도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경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있는 이렇게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머신러닝 AI가 뭐 워크데이 있는 AI가 힘내세요.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커리어 계획을 세워놓게 된다면 이제 얼만큼 다다랐는지 뭐 그런 메시지가 생긴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단순히 하드웨어인 GPU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닌 AI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H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GPU,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 등의 다 알죠. 네, 다 아시죠? 뭐 저희 뭐 네. 워낙 유명한 데니까 요새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쵸. 그만큼 정말 큰 성장을 많이 겪은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제 인사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기 보면 정말 지원서가 매일 2,500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네, 맞습니다. 이게 매일 2,500건이고 상시 이제 채용팀이 봐야 되는 건이 15만 건. 15만 건이라고 하니까 이런 채용 프로세스 내에서 수작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그렇죠. 기업이 필요한 이런 15만 명 후보자 중에서 분명 우리가 필요한 인재가 있을 텐데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거의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람을 잘 뽑긴 뽑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엔비디아 분들하고 많이 토크 IT에서 많이 토크를 많이 나오면 다 괜찮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채용 시스템이 뭔가 인텔리전트 잘 뽑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크데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가장 어려운 업무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만 명의 후보자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매니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작업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워크데이가 잘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채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킬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제 스킬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하라고 장려를 하고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킬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어떤 인재가 왔을 때 이런 기업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GPU 하드웨어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요새 생성 AI까지 만드는 회사니까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럼 직원들이 원래 갖고 있는 기술 스킬셋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빨리빨리 매치시켜주고 인크리지 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사업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계속 이제 이런 학습을 그렇죠. 해야 되는 저희가 네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직원들이 어떤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을 그동안 거쳐왔는지 이런 거가 이제 이력으로 남는 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급속히 기업에 적용되면서 많은 직원들은 불안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HR 부서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가 너무 더 발전하고 우리의 업무 쪽으로 좀 더 많이 침투를 하게 되면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실제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은 이러한 AI 같은 신기술들이 기업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인력을 대체하는 이런 방향성이 아닌 서로 어떻게 잘 공존을 할 수 있고 그런 불필요한 반복적인 필요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이제 AI한테 맡겨서 생산성을 올리고 직원들은 좀 더 전략적이고 사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기업의 조직 형태도 애자일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잘 아는 OTT 리더 넷플릭스는 어떻게 H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워크데이를 도입한 시기가 이제 2012년도쯤이었는데 2012년? 네. 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때였나요? 2012년이면? 네,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 근데 오. 50개국에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벌써 네. 50개국? 야. 50개국에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50개국에 더 추가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11개의 개별된 이제 HR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데도 어려웠을 거고 이제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하려면 리포트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 지원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컨텐츠 비즈니스잖아요. 컨텐츠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내부 외부 전문가들의 스킬셋이 어떤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히스토리가 아까 솔루션 11개 되면 되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분석하기가. 네,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시스템마다 또 다르게 들어가 그렇죠. 있고 그걸 또 네. 맞추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진짜 소모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워크데이를 사용을 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190개 이상의 국가에 이미 진출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됐고 190개 거의 3-4배 지금 커졌는데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미 내장된 이런 리포팅 툴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 리포팅을 준비하는 과정이 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외부의 도움을 추가적으로 받는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받아와서 이제 배급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제작에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쇼,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마다 이제 새로운 법인을 이제 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워크데이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법인들을 몇 분 안에 신속하게 설립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합작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컨텐츠 비즈니스로 넷플릭스를 많이 알지만 실제로 지금은 더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 게임도 제공하신다는 거 아셨나요 혹시? 네?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에도 네네. 그렇죠. 안 해요 저는. 게임 산업에도 진출을 네네. 했고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벌써 주요한 M&A가 11번 정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워크데이와 함께 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MZ세대를 위한 HR 시스템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